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우입니다. 바로 앞서 1부에서 NC소프트의 기술적 부분을 설명드렸다라면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NC소프트가 어떤 이슈가 있고, 좀 어떠한 포지션으로 보는 게 좋을까에 대한 제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C소프트 지금 상승 요인은 지금 다들 이 물음표 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HTS나 뉴스 보시면은 신작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NC소프트가 신작이 나온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사전 예약에 100만 돌파했다라는 거 5일 전 기사입니다. 이거 사전 예약 100만 돌파한다고 하고 떨어졌어요. 오늘 나온 뉴스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승한 것에 대한 우선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좀 중장기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오늘 나온 상승에 대한 이유는 저는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과 수급.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NC소프트라는 기업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그런 호재 때문에 상승했다기보다는 NC소프트가 가진 힘, 뭡니까? 게임 1등. 물론 이제 일본에 상장한 넥슨이 있지만은, 이제 코스피 상장된 게임 1등. 그리고 안정성, 코로나 시대에 게임을 많이 하고,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이 훨씬 더 이전보다 많이 성장을 하는 그런 좀 효과.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이만한 이만한 회사가 없죠. 이러한 그리고 이제 그 IT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라는 어떠한 그런 인식, 사실, 해외에서는 이 게임사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분류는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이 IT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기업인 뭐 네이버, 카카오하고 NC소프트와 좀 같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그 기술주라고 한다라면 게임하고 좀 같이 안 갑니다. 조금 달라요. 이제 어쨌든 이제 어떠한 그런 이제 기술주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좀 인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IT 좀 신기술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상승한 요인은 어떠한 이러한 좀 근본적인 NC소프트의 기본적인 힘에 의한 이제 시장에 의한 수급이라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우선 트럼프 당선이 유력하죠. 지금 재선 유력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좀 굴뚝주나 금융주 아니면은 뭐 친환경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 나스닥 기술주 이 종목들 위주로 지금 수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카카오 네이버가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좀 덩달아서 오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이유가 가장 큽니다. 뭐 이거 HTS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지금 뭐 그 신작 지금 사전 예약 중이거든요. 이 트릭스터 M이라고 이 귀여운 리니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리니지가 모바일도 리니지 1, 2로 이제 진입을 했지만은 좀 이제 연령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좀 연령대가 낮은 여성까지 겨냥한 좀 귀여운 리니지라고 해서 이렇게 좀 귀엽게 만들었는데 이게 사전 예약 100만 돌파한 거 며칠 전이고 이거 사전 예약 이거 5일 전이죠. 100만 돌파했다라니까 이거 음봉 나왔어요. 이거 회원님들. 그러니까 사실 사전 예약하고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7조짜리가 17에서 18조짜리가 지금 무슨 이거 사전 예약 때문에 이렇게 올라갑니까? 장기적인 트릭스터 M에 대한 어떤 가능성 때문에 어떤 추세가 좋아지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단기에 뭐 어떻게 될 만한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오늘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재선 확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나스닥 기술주가 오르고 나스닥 기술주가 오르니까 한국에 있는 그런 이제 IT 쪽 이쪽이 좀 상승하는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 중에서도 이제 대형주,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 우리나라 IT를 이제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이 세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시가총액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장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우선 당장 들어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우리가 절대로 피할 필요가 없죠. 즐기면 됩니다. 이것을 즐기되 다만 장기적으로 종목 자체에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나빠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계속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국내 시장에 좀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리니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다소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돌파구가 필요하고 해외 진출이 필요한데 사실 리니지가 그 PC와 모바일이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조금 이제 특히 모바일이 좀 먹히는데 이게 사실 해외에 나가면은 그러니까 서양권으로 나가면은 안 먹힙니다. 잘. 예, 거의 뭐 국내 매출이 크죠. 그 아시아 나가봤자 아시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사실 이게 잘 아직 의외로 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이게 제가 TL이 뭔가 했는데 더 리니지예요. 이게 리니지 3더라고요. 리니지 3. 제가 리니지를 안 해봐서 리니지 아이고 제가 오타가 나네요. 리니지 3 이게 이제 프로젝트 TL이더라고요. 이게 더 리니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리니지 3라고 안 내고 리니지 TL이라고 하고 게임 형식도 이게 영상 보니까 영상이 적어요. 일단 지금 사 내에서 이제 그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한번 해보고 있다는데 내년에 출시 예정이라는데 조금 이제 그 다듬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너무 외부로 지금 공개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개를 안 해주다 보니까 노출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슈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야 좀 되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TL을 얘기를 들어봤어도 그게 뭐요라고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리니지 3라고 했으면은 지금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받았을 텐데 아무래도 좀 다른 그런 장르의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좀 이렇게 NC소프트 게임을 많이 해봤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게도 제가 잘 안 해봐서 이쪽 보통 가치아 게임이라고 하죠. 그런 식의 확률형 아이템이 나오는 게임들을 제가 잘 안 해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게임의 재미는 몰라요. 재미는 모르지만은 몇 년, 몇십 년 성장세, 추세 이런 거는 데이터를 보면서 잘 알고 있죠. 네. 사실 저는 그래서 뭐 게임 자체를 제가 뭐 잘 한다라든지 해봤을 그런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리니지 1은 리니지 M이 나왔을 때에 NC소프트가 매출이 확대되는 거, 그리고 리니지 2 M이 나왔을 때 점프됐던 거,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라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프로젝트 TL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까 해외 진출 말았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PC, 모바일, 이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콘솔까지 진출을 한다. PC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내가 많죠. 모바일도 이제 해외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아시아권이 많고요. 그럼 이 사실 서양권 매출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 게임 하면은 이제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서양권 이거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이 중국 쪽이나 아니면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이쪽으로는 좀 강하게 하는데 일본은 워낙 게임이 강국이다 보니까 이쪽은 조금 이제 진출하기가 좀 힘든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서양권으로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배틀그라운드의 초대박 이 성공으로 인해서 크래프톤이 단숨에 국내 거의 최고 탑 클래스로 올라온 상황인데 이런 식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몇십 년을 앞서가고 있는 NC소프트가 해외 시장, 특히 서양권을 노리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국내에서 굉장히 큰 매출이 나가고 있고 아시아도 어느 정도 좀 이제 그래도 좀 넓혀가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게 제 생각에는 서양권인데 이 서양권을 잡으려면은 PC 모바일은 안 되고 콘솔이 뭐냐면요 회원님들 플레이스테이션 뭐 엑스박스 게임기 여기 이제 콘솔인데 요걸로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로 진출을 한다라면은 이제 굉장히 서양권까지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NC소프트가 뭐 중간중간에 나오는 많은 게임들이 좀 있어요. 트릭스터 M뿐만 아니라
뭐 최초의 콘솔 뭐 게임도 나오고 있고 무슨 리듬 게임이라 하던데 보시면 무슨 이 퓨저라는 게임도 이게 NC 스포츠 거라는데 이거는 사실 이게 크게 매출이 되기 힘들어 보이고 제가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지금 이 좀 이제 연기가 되고 있는 블레드 앤 소울 2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지만은 가장 큰 어떤 그런 NC 소프트의 중심이 되는 것은 리니지이다. 근데 이제 리니지 1, 2 그리고 이제 1 모바일, 2 모바일이 있지만은 이제 요 라인 다음으로 이제 나오게 될 이제 프로젝트 TL이 정신적인 그런 후속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다른 게임들과 다른 요런 이제 리니지 1, 2, 1 모바일, 2 모바일과 같은 그런 그 이상의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NC소프트가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많은 게임들이 있지만은 저는 프로젝트 TL의 가장 큰 초점을 보고 봐야 된다. 리니지가 만들어 온 역사는 NC소프트의 주가 20년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주가가 20년 전에 만원대 초반이었죠. 100만원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리니지가 만들어 온 그런,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크게 상승하면은 몇 년 또 조정받고 그런, 이게 연 단위로 대형 주도 해왔는데 연 단위로 봐야 돼요. 이렇게 몇 달 안에 1일비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고생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제 다시 이제 14년도부터 다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면은 이제 앞으로 신작 내년에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 신작 트위스터 M에 대한 기대가 지금 굉장히 된다. 이런 식으로 NC소프트는 크게 가져가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이 좀 이제 좀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번 반등에 좀 이제 정리를 하시고 좀 나는 장기적으로 가져가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정말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존버하자가 아니라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 왜냐면은 만약에 올해 3월에 매수하신 분들은 몇 년 가져갈 필요도 없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만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럼 파는 게 정답이었겠죠. 마찬가지로 이번 10월 중순에 매수하신 분들은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파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느긋하게 가져가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NC소프트의 상승 요인을 트릭스터 모바일로 조금 이제 몰아가는 건 조금 이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이 트릭스터 M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컸다라면은 오늘이 아니라 저는 100만 돌파했을 때 사진 예약 그날 상승했어야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슈와 주가 움직임의 타이밍, 수급의 타이밍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댓글을 클릭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제가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하고 함께 좀 건설적인 주식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